중국이 또 한 번 전 세계를 발칵 뒤집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중국의 우지테크가 만든 로봇손인데 어떠세요? 이건 그냥 사람 손이죠. 무거운 물체를 쉽게 들어 올리는 건 물론이고 섬세한 동작도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벽돌로 내리쳐도 멀쩡하게 작동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대단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각 관절마다 모터가 들어가는 액추에이터 방식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사람 손처럼 얇게 만드는 게 기술적 난이도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건 우리나라 로보티즈가 만든 로봇 손입니다. 어떠신가요? 움직임은 고사하고 손이 너무 크고 두껍죠? 이렇게 되면 로봇을 상용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서야 로보티즈도 핑거용 초소형 액추에이터를 만들어서 기술력을 입증하긴 했는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죠.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로봇손 시장을 누가 장악하게 될까요? 우지테크? 아니면 로보티즈? 그럼 휴머노이드 로봇은요? 테슬라의 옵티머스? 중국의 유니트리? 아니면 현대의 아틀라스?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즉 변수라는 거죠. 우리 이제는 이런 변수 말고 다른 걸 보자고요. 그럼 어떤 게 로봇 시장의 가장 큰 상수일까요? 저는 단연코 로봇 배터리라고 확신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누가 패권을 장악할지 모르는 로봇손 시장과는 달리 배터리는 이미 글로벌 탑티어 업체들이 정해져 있죠. 그리고 배터리는요, 테슬라의 로봇이든 현대의 로봇이든 현존하는 모든 로봇에 필수로 들어갑니다. 이거보다 쉬운 게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바로 이 로봇 배터리 시장을 우리 한국이 장악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남들이 다 화려한 로봇에 매료돼 있을 때 2026년 지금 왜 우리는 이 로봇 배터리에 최고로 집중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로봇 배터리 시장을 뒤집어 놓은 전고체는 도대체 어떤 지경에 와 있는지, 무엇보다 어떤 기업이 전고체 시장의 탑플레이어가 될지 지금 이 월간 리치맥스 시리즈 3호로 4부 영상에서 싹 다 가감없이 공개하겠습니다. 자,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이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돼서 사용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 전고체 배터리 개념은 사실 1980년대부터 있었던 겁니다. 근데 당시에는 성능이 안 나와서 지금의 주류인 리튬 배터리들에 밀려서 가려졌지만 극도로 안전이 중요한 의료기기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되고 있었죠. 이를테면 사람 몸속에 넣어야 하는 인공심장 박동기나 귀에 넣어야 하는 보청기 등에 사용됐는데 왜 이런 곳에서 먼저 사용되고 있었을까요? 바로 안전성 때문이죠. 자,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면 리튬이온 배터리엔 가운데에 분리막이 있죠. 그 분리막에 쇼트가 발생되면서 화재가 시작되는 건데 액체 전해질에는 이 불이 더 쉽게 옮겨 붙게 됩니다. 그래서 화재 발생이 이렇게 빈번한 거죠. 그런데 전고체는 보세요. 고체이기 때문에 양극과 음극을 나누는 분리막이 필요 없어집니다. 애초에 쇼트가 나기 어려운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설사 쇼트가 나더라도 고체 전해질은 불이 붙을 확률이 극도로 낮습니다. 그래서 사람 몸속에도 전고체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안전하니까요. 자, 이게 더 중요한데요.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많이들 공감하실 텐데 가장 불편한 게 뭡니까? 하루 충전이 오래 걸린다는 것과 겨울엔 배터리 성능이 확 줄어든다는 거죠. 전고체는요, 이온 전도도가 높아서 충전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집니다. 쉽게 말해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시간 단 5분이면 풀 충전이 끝난다는 겁니다. 기존 전기차의 선입견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온도에 따라 팽창하고 줄어드는 부피 변화가 적어서 추운 겨울에도 성능이 거의 떨어지지 않고요. 전기차 타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소식이죠. 그리고 진짜 대박 투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바로 로봇 배터리. 여러분, 로봇 배터리의 가장 핵심 조건이 뭡니까? 네, 맞습니다. 가벼워야 되죠. 근데 그냥 가볍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요. 가벼운데 부피도 작아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전기를 많이 저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로봇은 커봤자 성인 남성 크기입니다. 여기에 전기차에 들어갈 만큼 큰 배터리는 못 넣잖아요? 그래서 작은 배터리를 탑재해야 하는 건데 문제는 지금 수준의 배터리로는 고작 2시간 가동이 한계라는 겁니다. 사람의 노동을 대체하려면요, 최소 8시간은 움직여야죠. 안 그러면 무용지물인 건데 전고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솔루션이라는 겁니다. 더 작고 가벼우면서 전기를 많이 저장할 수 있는, 그러면서 충전 속도도 빠르고 안전한, 빅테크들이 전고체에 너도 나도 미쳐있는 게 바로 이런 장점들 때문인 겁니다. 괜히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건 선택하고 말고 할 게 아니라 꼭 가야 할 미래, 즉 상수라는 겁니다. 저는 투자를 할 때 딱 하나만 봅니다. 지금 이게 변수일까 상수일까?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상수, 저는 그것만 찾습니다. 그 결과가 이겁니다. 제가 우리 채널에서 3개월간 반복적으로 소개한 상수 종목들의 수익률입니다. 이렇게 수익 봤다는 감사 댓글도 매일 쏟아지고 있고요. 오늘 같이 찾아볼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수가 될 수 있는 투자처 같이 알아보시죠. 근데요, 진짜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이 전고체 배터리 패권을 우리나라가 꽉 쥐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삼성 SDI는요 2027년, 그러니까 내년에 전기차나 로봇에 들어갈 대형 전고체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재용 회장이 아주 무서운 초강수를 뒀죠. 삼성 SDI의 핵심 자산인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매각, 그 지분 가치가 무려 10조입니다. 이걸 전고체 투자에 때려박겠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세계 최초 상용화 타이틀에 그야말로 목숨을 걸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 SK이온이 2029년, LG에너지솔루션이 2030년에 나란히 상용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배터리 산업의 게임 체인저인 전고체 산업을 우리나라가 휩쓸어 간다는 건데, 자, 투자자라면 당연히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빠른 상용화에 목숨을 걸까? 라고요. 여기엔 진짜 엄청난 해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전고체의 최대 단점인 비싼 생산 단가 인하. 좀 생뚱맞죠? 세계 최초랑 생산 단가랑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자, 보세요. 삼성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한다는 뜻이 뭡니까? 고객이 주문을 넣었고 대량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세상의 모든 공산품은요,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기만 하면 가격이 팍 낮아집니다. 자,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내가 월급 100만 원에 한 사람을 고용해서 한 달에 배터리 1개를 만들게 했다고 칩시다. 그럼 배터리 1개 만들 때 들어간 인건비가 얼마죠? 100만 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일을 잘해. 그래서 한 달에 10개를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배터리 1개당 인건비는 얼마 들었죠? 네, 맞습니다. 10만 원으로 팍 줄었죠. 이게 대량 생산 시 단가 하락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뭐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세계 최초 양산은 곧 단가 인하라는 경제적 해자를 갖게 된다는 뜻이고요. 그럼 후발주자들은 어떻게 써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단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즉, 이 거대한 진입 장벽이 세워져 버린다는 거죠. 이게 이재용 회장이 목숨 걸고 세계 최초를 노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월간 리치맥스 3월호에서는 전고체를 총 4개 영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핵심 장비, 소재에서부터 대기업들까지 모든 밸류체인을 싹 다 분석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하기 누르셔서 앞으로 제대로 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고요. 잘 따라오실 분들은 전고체 전쟁의 유일한 승리 공식은 단가 인하다. 이건 머릿속에 꼭 저장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남았죠? 바로 핵심 종목 소개. 사실 대량 생산만으로는 단가를 낮추는 것엔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것보다 애초에 공장에 들어가는 기초 소재 자체를 싸게 사오는 게 훨씬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과연 누가 전고체 핵심 소재를 탑티어 기업들에게 가장 싸게 독보적으로 납품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월간 리치맥스 3월호 사부의 탑픽 종목 최고의 전고체 소재 기업들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꾸준히 제작하다 보니까 기존에 소개하고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을 또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약속드릴 것은 영상이 새롭게 올라간 시점에도 여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을 소개하는 것과, 그리고 항상 최신 내용으로 업데이트하고 여러 각도로 설명할 것이라는 것. 그러니 지난 영상 보고 매수해서 수익 보고 계신 분들도 꾸준히 영상 시청하시면서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영상에 나오는 모든 내용과 종목은 제 개인적인 분석일 뿐 수익을 보장하지 않고 매수 추천도 아닙니다.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고 시장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아시리라 믿고 바로 종목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지금 황화리튬 가격이 1kg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1,700만 원입니다. 심각하게 비싸죠. 그러니까 이걸 누가 가장 싸게 만들어내느냐가 바로 승부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제가 정말 아끼는 그룹 에코프로 그룹입니다. 에코프로비엠까지 다 묶어서 보시면 되고요. 팩트부터 짚어드릴게요. 에코프로비엠은 이미 삼성 SDI와 내후년 2028년까지 무려 44조 원 규모의 초대형 양극재 장기 공급 계약을 맺고 공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삼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황화리튬 가격만 팍 낮출 수 있다면 삼성의 공급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는 시각이 많은 거고요. 자, 근데 제가 에코프로 그룹을 좋아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미친 마진율 때문인데요. 에코프로는 이미 경쟁사들보다 아득하게 앞서서 원가를 30%나 후려치는 기적의 시스템 CLS를 완벽하게 장착했습니다. CLS는 쉽게 말해 그룹사 내에서 폐배터리를 수거해서 그 안에 리튬을 뽑아내고 다시 양극재로 만드는 과정, 이걸 그룹 안에서 논스톱으로 끝내버리는 순환 시스템입니다. 이걸 도입하면서 지금 원가를 팍 낮추게 된 거죠. 자,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배터리 양극재를 만들 때 소재들을 넣고 열을 가하는 도가니가 있습니다. 그 도가니는 한 달만 쓰면 폐기물이 되는데
에코프로는 이 패도가니조차도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 안에 있는 미세한 리튬까지 쫙 빨아들여서 황화 리튬을 만드는 기술까지 갖고 있죠. 이 정도면 에코프로가 얼마나 원가 절감의 진심인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에코프로가 양극재 원가 절감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이미 양극재 전 세계 점유율 1위이기 때문에 전고체도 그 DNA가 흘러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미 양산 준비도 마쳤습니다. 에코프로 BM은 기존 연산 40톤 규모의 파일럿 라인을 이번 달까지 300에서 500톤 규모로 증설합니다. 그래서 내년 2027년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하겠다는 목표죠. 근데 여기서 눈치채셔야 합니다. 2027년은 뭐죠? 네, 맞습니다. 삼성이 세계 최초로 양산하겠다는 그 원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는 이미 삼성의 수주를 준비하고 있다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 외에도 소개할 내용이 더 있지만 오늘은 전고체 원가 절감이라는 관점으로만 핵심을 짚어봤고요. 자, 첫 번째 소개 종목 에코프로 그룹 어떠신가요?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치지 않나요? 자, 그럼 이어서 혹시 이 비싼 황화 리튬을 얼마까지 가격을 낮춰야 전고체가 상용화되는지 아십니까? 키로당 7만원 선까지 낮춰야 가능한 스토리입니다. 1,700만원에서 7만원. 진짜 엄청 대단한 도전이죠. 여기에 가장 가까이 하고 있는 그룹이 또 있습니다. 바로 포스코 그룹이죠. 어라? 포스코는 철강 회사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근데 2차 전지도 하고 있는 건 이제 다들 아실 텐데 놀랍게도요. 철강을 하기 때문에 저 불가능해 보이는 7만 원을 맞출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스토리인데 잘 들어보세요. 자, 일단 황화 리튬을 만들려면요. 비싼 고순도의 황화가스가 필요합니다. 근데 다른 기업들은 외부에서 이걸 돈 내고 사와야 되거든요. 근데 포스코는요. 철을 만들 때 뿜어져 나오는 그 가스, 거기서 필요한 가스를 추출해서 황화 리튬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가스들을 돈을 들여 폐기를 해야 됐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면서 비용을 아끼고 그걸로 황화 리튬도 만든다는 거죠. 이 그림 진짜 중요한데 이해가 되셨나요? 그 남들은 수천 달러를 주고 다른 데서 가스를 구해올 때 포스코는 공짜로 가져온다는 거죠. 오히려 비용도 아끼고요. 이건 진짜 원가 경쟁력에서 다른 곳보다 한참을 더 앞선 경쟁력인 겁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최근 엄청난 초강수를 뒀죠. 1월 26일 불과 얼마 전 포스코 퓨처엠이 미국의 전고체 핵심 셀 기업인 팩토리얼에 수백억 대의 지분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단순히 투자 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의 전고체 셀 제조 기술과 융합해서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신들이 만든 고체 전해질을 무조건 써줄 확실한 고객을 만들어버린 거란 겁니다. 그것도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겟할 기업으로 말이죠. 결국 이렇게 포스코는 에코프로와는 또 다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먹는 완벽한 전고체 제국을 완성한 겁니다. 그림은 이렇습니다. 포스코가 공격적으로 투자한 아르헨티나 염호와 호주의 리튬 광산으로부터 리튬을 싸게 사와서 본인들의 본업인 철을 만들면서 나오는 가스로 황화 리튬을 만들고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까지 선점하는 그림. 이해가 되시죠? 자, 우선 지금까지 에코프로 그룹과 포스코 그룹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판단엔 어떤 기업이 더 메리트가 있어 보이나요? 제 생각은 주가 상승 측면으로 봤을 땐 배터리 소재 하나만 취급하는 에코프로 그룹이 조금 더 나은 선택지겠고 철강이라는 든든한 사업이 받쳐주는 포스코는 좀 더 안정적인 선택지가 되겠죠. 근데요, 여러분 진짜 상상도 못할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두 그룹이 단가 인하 측면에서 선두로 치고 나가고 있을 때 그 싸움 안에서 실리를 취하는 진짜 핵심 기업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총 1,000억대 스몰캡이라 주가가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는 끼를 갖춘 종목이기도 하죠. 차트 좀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차트에 얼마나 큰 의미가 숨어 있는지요. 시장이 철저하게 외면할 때 바닥에서 글로벌 스마트머니와 기관 외국인들이 조용히 쓸어담고 있는 흔적이 보이는 완벽한 매집 패턴 차트입니다. 과거 45,000% 폭등했던 에코프로가 딱 이랬었죠. 근데도 아직 시장엔 잘 알려지지 않아서 경제 뉴스나 증권사 리포트에는 단 한 줄도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러니까 스마트 머니들이 매집을 하겠죠. 원래는 영상에서 시원하게 오픈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최근 양심 없는 타 유튜브 채널들이 제 분석 내용을 그대로 베껴가서 자기 것인 양 장사하는 일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이 종목도 영상에서 바로 까발려지면 삽시간에 퍼지면서 수급이 꼬일 거고 그러면 매집 세력들도 계획을 바꿀 겁니다. 우리 모두 큰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만큼은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우리 찐 구독자님들께만 비밀리에 쏴드릴 겁니다. 지금 바로 영상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고 보면서 들어주세요. 방법은 딱 10초면 끝납니다. 구독자 확인을 위해 먼저 이 영상에 상수라고 댓글 하나 남겨주시고요. 바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누르고 전송 버튼만 누르면 끝납니다.
스마트폰 시청자가 아닌 분들을 위한 방법도 고정 댓글에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받아가시고요.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하는 즉시 이 끝판왕 종목의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 수익률과 매수 타점까지 문자로 남김없이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분석일 뿐 투자는 여러분의 판단이지만 이 거대한 슈퍼사이클에서 이 종목을 모르면 곧 크게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에게 다 알려지고 뉴스 터지고 나서 고점에서 물리지 마시고 지금 바닥에서 조용히 관심 가질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댓글창 여시고 고정 댓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치맥스팀 서지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